사랑 안에서 질투는 언제나 과도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질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계가 가진 구조적 긴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를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그 가능성은 마음속 불안을 자극해 질투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심리학은 질투를 사랑이 만들어내는 가장 순수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잃는 두려움, 자신이 부족해질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능이 질투를 더 크게 키웁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할수록, 마음을 더 많이 줄수록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비추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은 이 감정이 왜 이토록 강력하고 왜 사랑과 함께 성장하는지 심리학과 철학이 말하는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질투를 단순한 감정으로 보면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곧 마음의 불안과 연결돼 있고 그 불안은 인간이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사랑 안에서 어떤 비교를 하고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들러는 질투의 뿌리를 비교와 열등감에서 찾았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볍게 지나가는 비교도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훨씬 더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웃어준 작은 순간도, 나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과 대화하는 짧은 장면도 머릿속에서 크게 확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를 관계적 열등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 안에서 인간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상대에게만 특별한 존재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열등감이 불안으로 솟아옵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이 실제로 열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질투는 현실보다 상상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 두려움이 상대의 행동을 과장해 해석하게 됩니다. 아들러는 이 심리를 사랑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시험하는 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투는 그 시험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징후입니다. 그러나 질투를 단순히 비교에서 오는 불안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상황에도 강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장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무의식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보이는 감정이지만 그 근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칼 융은 질투를 그림자의 투사로 설명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인정하지 못한 감정, 약점, 불안, 욕망을 마음속 어두운 곳에 숨겨두는데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써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 그림자는 가장 쉽게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능적으로 나를 드러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불안, 부족함, 상처 같은 그림자 요소들이 상대에게 들킬까 두려울 때 사람은 그 감정을 상대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 아닐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 같은 생각들은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던 불안이 상대에게 투사된 결과입니다. 융은 이를 내면의 두려움이 외부의 위험으로 오인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질투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게서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외부에서 자극받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질투가 강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더 강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은 상대를 잃을까봐의 두려움으로 확대됩니다. 질투는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을 때 더 크게 흔들리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질투는 단순히 불안이나 그림자의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관계에서도 질투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어도 질투를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질투는 상황보다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 구조입니다. 사랑에서 질투가 커지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캉은 질투를 결핍과 욕망의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라캉은 인간이 타인을 사랑할 때 단순히 상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결핍을 채워줄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집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을 통해 스스로 완전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채워줄 수 있지만 완성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이 환상이 깨질 때 생기는 불안이 바로 질투입니다. 라캉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에서 인간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자신을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관심, 상대가 좋아하는 유형,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모두 나의 결핍을 자극합니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존재인가? 나는 충분하지 않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흔들고
결국 질투는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내 결핍이 나에게 하는 경고가 됩니다. 라캉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질투도 커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내 결핍을 채워주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이 역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질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에 기대고 있는 방식, 내가 느끼는 결핍의 크기에 의해 더 크게 자랍니다. 라캉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질투는 타인이 가져간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결핍이 두려운 것이다. 즉, 사랑에서 질투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떤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욱 강해지고 때로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질투는 단순히 무의식이나 욕망의 문제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쉽게 흔들리고 누군가는 거의 질투를 느끼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기반, 즉 관계를 바라보는 심리적 안정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이 바로 애착입니다. 네 번째로, 볼비의 애착이론은 질투를 관계 불안의 확대로 설명합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사랑 안에서의 질투는 현재의 사건보다 과거에 형성된 정서적 패턴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위협을 크게 느끼고,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대가 잠시 연락이 늦은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불안형 애착은 상대가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이 확대된 두려움이 질투로 변환됩니다. 결국 사랑에서 질투는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어떤 렌즈로 바라보는가, 불안의 렌즈인지 신뢰의 렌즈인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감정입니다. 이처럼 질투는 비교, 무의식, 욕망, 애착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지는 감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투가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심리학은 질투가 폭발하는 순간보다 그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질투를 실제 관계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질투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인식입니다. 질투를 줄이는 핵심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느끼는 질투가 상대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할 때 과장된 상상과 실제 위협을 구분할 수 있고, 그 순간 질투는 힘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투가 생기면 즉시 행동하려 하지만, 행동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관계에서 안전함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질투의 강도는 크게 낮아집니다. 자기인식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결국 질투를 다루는 첫 단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인식만으로 질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투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관계 안에서 표현대로 다루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근원을 이해한 뒤에는 사랑에서 질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조절될 수 있는지를 실제 관계의 원리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에서 질투를 줄이는 핵심 원리는 관계의 투명성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명성은 감정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와 기대를 서로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질투는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관심 표현이 적어지면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연락 빈도와 사랑의 깊이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관계 기준이 다르면 작은 행동도 곧바로 질투로 이어집니다. 투명성은 이 오해를 줄입니다. 서로가 어떤 부분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무엇이 위협처럼 보이는지, 어떤 행동이 상처가 되는지를 명확히 공유하면 질투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로 바뀝니다. 정보가 명확해지면 감정은 과장되지 않고 관계는 안정성을 되찾습니다. 결국 사랑에서 질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를 제한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기준과 경계를 선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투명성은 사랑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려는 위한 최소한의 구조입니다. 사랑의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결핍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비롯됐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질투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관계는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고 감정은 과장이 아닌 현실로 돌아옵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지만 서로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불안을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투는 사랑의 일부 일편이며 그 감정에 머물지 않고 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려는 선택이 있을 때 사랑은 흔들림이 아니라 성장을 향해 움직입니다.